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요즘 날씨 정말 선선하죠? 맞아요. 이제는 진짜 가을이구나. 정말 이 모든 게 단풍의 절정이 보이면서 요즘 SNS 보니까 다들 단풍놀이도 가고 가을 캠핑도 가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은솔 씨도 뭐 쉬는 날에 단풍놀이 남자친구랑 가시면 되잖아요. 할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냥 없어요. 그래요? 네. 또 생각해보니까 단풍을 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역사 여행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MC로서 정말 적합한 분이에요. 네. 저의 단풍 여행까지 포기시킨 영상실록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3년 10월 10일 오전 110톤급 여객선 서해회리호가 362명의 승객과 화물 16톤을 적재하고 출항했습니다. 이 여객선은 전북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을 떠나서 격포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출항 20분 뒤 오전 10시쯤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돌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항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리던 도중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서해회리호에는 9개 구명정이 있었고 그중 2개만 작동됐습니다. 이 사고가 당시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해상 침몰 사고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미리 날씨를 확인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운항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악천후였지만 예보 내용을 따른다면 규정상 출항이 가능한 여건이었던 상황이죠. 승무원들은 출항을 꺼렸지만 승객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출항했다고 해요. 이 무리한 출항도 문제지만 침몰 사고 당시에 그 논란이 됐던 게 정원 초과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서해회리호는 승객 207명, 승무원 14명으로 221명이 정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정원보다 141명을 더 초과했습니다. 당시 선박 사고 발생 직전 1차로 배가 흔들렸고 안내방송에서는 승객들에게 안전을 위해 선실에 있으란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하면서 대부분의 승객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결국 292명 사망이라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업 중이던 어선들에게도 조난 사실을 알려서 40여 명의 생존자를 구했는데요. 또 배에 있던 낚시용 아이스박스와 파카 점퍼가 구조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셨군요. 네. 자,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구조를 했다면 또 선실이 아닌 외부로 나오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맞습니다. 기상 여건 때문에 사고가 난 후 1시간 뒤에 어선, 헬기, 군경 함정 등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린 탓에 결국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죠. 서해회리호 침몰 사고 이후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승선자 인원 통보 및 신원 증명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할 때 신원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법도 이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진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그럼 이번엔 193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37년 7월,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고 중국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우리나라도 계속 독립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때 중국과 연합해 항일 최전선에서 활약한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용대인데요. 1938년 10월 10일 중국 후베이성 한커우에서 관내 지역 무장 독립운동단체 조선의용대가 창설됐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약산 김원봉의 주도로 조선민족혁명당과 좌익단체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 전위동맹이 함께 만든 연합 성격의 항일민족연합전선이었는데요. 장제스를 필두로 한 중국 국민당이 최초로 인정하고 공인한 조선인 독립무장단체였습니다. 조선의용대가 그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우리나라와 중국이 힘을 합친
한중 합작 프로젝트였던 셈이네요. 맞아요.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으나 의열단의 암살, 파괴 활동에만 집중된 군대의 한계를 느낀 건데요. 네. 그래서 이미 입증이 된 인력을 모아서 큰 부대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군요. 당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조선의용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후 조선의용대는 군관학교를 설립했고 최정예 군사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싸우며 많은 활약을 펼치는데요. 그러던 중 일부 대원이 한국 광복군의 제1지대로 개편 흡수되면서 1942년 7월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 지도하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11년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양쯔강 중류 지역에 위치한 우창에서 혁명파 군인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킨 건데요. 이른바 신해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혁명 발생 후 이틀 뒤 혁명군은 우창, 한커우, 한양의 우한 삼진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은 혁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는데요. 1개월 만에 12개의 성이 혁명 진영에 합류했고 청조는 베이징 군벌 위안스카이를 총리로 임명 진압에 나섰습니다. 위안은 한커우와 한양을 탈환했지만 곧 혁명군과 타협했는데요. 순원은 혁명의 추진을 위해서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청조의 선통제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마침내 선통제가 퇴위함으로써 청은 멸망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신해혁명을 기념하는 쌍십절 아닌가요? 맞습니다. 쌍십절은 중화민국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해혁명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십자가 2번 들어가 쌍십절로 붙었어요. 또한 이날은 국경일 국경절이라고도 하지만 쌍십국경, 쌍십경전이라고 불리고 있죠. 1912년 1월 1일 난징에서 중화민국 수립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순원은 혁명시대 정부의 과제는 민족, 영토, 군정 등 통일에 있다고 말하며 중화민국의 실질적 통일을 외쳤는데요. 하지만 임시정부 파벌의 내분이 그치지 않았고 1949년 중국의 공산화로 국민당은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매년 중화민국의 건국일인 쌍십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2003년에는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사형 폐지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NGO들과 지방정부들의 연대체인 세계 사형 반대연합은 사형으로 또 하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 정의라는 이름으로 비극을 연장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2007년 10월 10일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번 사형제 폐지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7월 사형제 폐지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관 9명 중 5명이 폐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1975년에는 새 어린이회관이 서울 성동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재개관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어린이회관은 어떻게 됐나요? 네, 1970년 어린이회관은 서울 남산의 건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3만여 평의 대지 위에 새 회관이 지어졌어요. 이곳에는 과학관, 문화관, 체육시설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각종 전시물과 연구자료, 놀이, 체험시설이 갖추어졌죠. 네. 이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매년 10월 11일 임산부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산부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임신 기간 10개월 기간을 의미해서 10월 11일 임산부의 날로 제정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날은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제정됐는데요.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해서 10월 10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행사를 진행했죠.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